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에 우리나라의 국운 및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칠판을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이 이제 신축년이 되지요. 흰 소를 의미하는 물상인데요. 자, 이 신축년에 대한민국의 국운과 우리 개인별 운세는 어떠할 것인가? 무척 궁금하시죠? 제가 2021년 신축년의 운세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두 차례 강의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일단 신축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나라나 사회나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60갑자 일간별로 신축년의 개인 운세 주의할 점이라든가 장점, 단점이라든가. 자, 그러면 일단 신축년 이 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상론으로 이제 흰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행으로 보겠습니다. 신축이면 토생금이죠. 축토가 신금을 토생금을 하고 있는 형상이다. 그런데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토, 편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축토는 어떻습니까? 꽁꽁 땅이지요. 그리고 축중 개수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기운을 머금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토생금, 실질적으로는 금생수의 역할을 한다. 금생수.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음의 기운이 강하지요. 신금, 천간과 지지가 모두 음이지요. 양이 아니라. 지장간도 개신기 모두 음이지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아니라 음의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다. 그러니까 위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육친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신축이니까 편인을 깔고 있죠. 지장간에도 편인이죠. 편인이 강하다. 그러면서 비견의 개수라는 게 식신이지요. 금생수 식신. 그런데 식신 생재가 안 되지요. 편재나 정재가 있으면 원활하게 식상생재가 되는데 인성이 강한 반면 편인, 식신이 약하다. 이것을 도식이라고 하는데 임극식상. 이 편인이 식상이 뭡니까? 식신이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 먹고 사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 도식을 당하는 형국이다. 그리고 자, 신금이 또 하나 지장간에 신금 비견이 또 하나 있죠. 자, 물상론으로 봤을 때 신라면 맵지요. 일반 라면보다 신라면이 조금 더 매우지요. 그러니까 매운 일이 일어난다.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간에 매울 신자가 2개, 3개 있으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장간에 역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단 비견이지만 겁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쟁, 승부, 싸움, 이기고 지는 성패, 이런 쪽에 대단히 이런 여당, 야당,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래서 임대자와 아니면 세입자, 이런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한 해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 일주가 신축일주지요. 자, 올해 이제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올해 운이 대체적으로 이제 복음 하락운이고, 그다음에 미사일 형상을 하고 있죠. 신축년의 신금, 지장간의 신금. 이게 뾰족한 현침살이면서 미사일 형국을 가지고 있어서 역시
북한에서는 지금 미국 그 대선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어떤 그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도 있고 대체적으로 일단은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런데다가 축시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1시 반에서 3시 반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죠. 그러니까 부근이 어둡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시로 가야 2022년 2월 4일 인시, 인목이 와야 인시 새벽 3시 반부터 새벽 5시 반에 일단 해가 뜨지요. 날이 밝고 여명이, 그래서 해가 밝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다. 이것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자, 올해 경자년보다도 신축년이 조금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제 총괄적으로 보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 13가지 정도 우리나라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기가 침체가 되는데 그 강도가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일명 한자성어로 아비규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 편인도식, 편인이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우성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극도로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거의 10개월을 넘어서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백신이 화이자라든가 모더니라든가 일단 백신이 개발돼서 희소식이지요. 그래서 70% 이상은 코로나 백신 개발로 인해서 70% 이상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만 이 백신의 부작용이 30% 정도 미만에서 부작용도 우려가 된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3년이라고 표기해 놓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과거의 사스, 메르스, 자카 바이러스, 이러한 바이러스는 이 감염 기간, 생존 기간이 100일 아니면 3년이다. 대체적으로 사스, 메르스 같은 경우가 100일 정도에 없어지는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1년여를 끌고 있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3년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마인드로 철저하게 감염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하고 이렇게 방역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2021년 신축년 내년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보궐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지지요. 4월달에. 자, 이 보궐선거에서는 여당보다 야당이 다소 우세할 것이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도 그렇고 국정에서 대체적으로 정부라든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요. 이 추세가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이어져서 야당이 우세하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이것은 여당과 야당이 1승 1패 내지는 아니면 야당이 2승을 거둘 수 있는, 이 정도로 보궐선거에서는 야당이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자, 네 번째. 자, 금생수가 홍수, 지진, 이런 자연재해를 의미합니다. 물기운이 강하게 되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자연재해, 홍수, 지진뿐만 아니라 화재라든가 아니면 항공사고라든가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나는, 여러분도 2016년에 4월 16일 날 목도한 바가 있죠. 세월호 때 300~400명의 아주 소중한 사람들의 큰 인명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신축년에 홍수, 지진, 그 다음에 화재라든가 아니면 항공, 교통사고라든가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역시 자연재해에 내년에 철저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구조조정,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은행, 금융권 할 것 없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대량 해고라든가 명예퇴직자가 속출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IMF 1997, 8년에 IMF라든가 2008년에 금융위기 리먼 브로더스 사건에서도 이제 목도한 바가 있지.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지요. 내년에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갑니다. 관심이 많지요. 비투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고 있죠. 자, 올해 이제 그 주식이 1,48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2,700에서 2,800의 코스피 지수가 아주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2021년 신축년의 주식은 코스피는 2,500에서 3,000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식은 상승운이고 주식 공부를 철저히 해서 투자를 해도 좋다. 단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7대3 이 대자연의 투자 법칙을 어기면 아무리 많은 돈을 취해도 결국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금의 30% 이것은 과감히 투자해도 좋은데 그 이상 50%라든가 아니면 대출이 50%, 70%, 대출이 100%다. 이런 경우는 주식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식은 자기 자본금의 30% 이내에서 투자했을 때 그러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돈을 날린다고 해도 1년 안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권장을 하는데 철저하게 주식, 비트코인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것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지금은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집값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폭등을 하고 있죠. 하지만 내년 하반기, 내년 6, 7월을 분기점으로 해서 1가구 2주택의 이 양도세라든가 각종 이 정부에서 쪼여오는 이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자들이 금매, 아파트 금매가 많아지고 경매라든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내년 하반기에 10%부터 내년 후년까지 2년 정도의 30%까지 폭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지금은 경기는 대단히 좋지 않은데 주식과 부동산이 광풍이 불고 있죠. 이 거품이 꺼지는데 부동산이 먼저 이 버블이 붕괴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식으로 갑니다. 왜? 주식은 이제 금리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식과 부동산이 모두 금리의 영향을 받는데 하여튼 부동산이 먼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래서 부동산 매입을 할 분들은 내년 6월부터 약 1년 정도 여기는 절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려면 올해나 내년 초반기 1분기 정도에 매매를 하고 아니면 2022년 대선 후에 거기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입을 해야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10%에서 30% 내년 하반기부터 1년 안에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제2금융권발 금융위기가 예상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뭐 하나은행이라든가 이 제1금융권은 위험도가 전혀 없는데 제2금융권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특히 캐피탈 완전 제2, 제3 금융권에서 이런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지금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대출을 갚지 못해서 대출의 원금과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아주 깊어지기 때문에 제2금융권발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동물의 전염병이 창궐을 할 것이다. 자, 동물이라고 하면 소도 되고 돼지도 되고 조류도 되죠. 조류독감이라든가 이 동물 전염병이라든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든가 이러한 것이 창궐할 때는 인류라든가 사회라든가 사람 간의 불신과 사회가 혼란될 때 그것이 바로 대자연에서 내리는 벌칙이라고 보지요. 코로나라든가 동물 전염병 이렇게 국민들이 화합이 안 되고 가정이 화합이 안 되고 서로서 남 탓하고 이럴 때 동물의 이런 전염병이 나타나는데 바로 신축년에 동물의 전염병 소와 돼지와 조류나 이런 쪽 동물을 위주로 한 전염병이 발발을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로 갑니다. 신축년에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지금 구속 수감돼 있죠. 그분 중에 최소한 한 분 이상은 신축년에 내년 2월 4일부터 내후년 2022년 2월 3일까지가 신축년이죠. 그래서 내년에 석방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 11번째. 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최저지요. 지금 37%인데 대통령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년 1년 평균이 30% 초중반, 지금 30% 후반대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30% 초중반대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자,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은 상승을 한다. 지금도 이제 배달업체는 호황이죠. 배달업체, 배민이라든가 요기요라든가 쿠팡이츠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온라인,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그 학원이라든가 이런 쪽. 그래서 온라인의 선두주자인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모든 게 상담업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교육, 상담 여러 가지가 온라인 쪽을 개발을 해야 된다. 왜? 오프라인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강의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온라인이 앞으로는 70% 시대까지 10년 안에 오게 됩니다. 오프라인은 30%. 그래서 지금은 7대3이지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 현장이 사업이 70%고 온라인은 지금 30%인데 이게 10년 안에 역전이 됩니다. 예, 인공지능 지금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라인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자, 마지막 13번째. 자, 대권 후보 차기 대통령 선거가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후년 2022년 3월 9일에 실시돼서 2022년 5월 10일부터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회자되는 대권 후보 말고 새로운 인물이 급부상을 할 것이다. 왜냐? 신축년이면 과거에 1961년 5월 16일 날 혜성처럼 나타난 박정희 전 대통령 5.16 군사혁명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와 같이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나와서 완전히 이노베이션, 혁명을 주도하는 그 정도로 일단 지금 현재 회자되는 유력 대권 후보 외에 새로운 인물이 급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일단 우리나라의 국운 예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개인별, 일간별로 간략하게 운세를 예측을 합니다. 누구든 육식갑자 중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일간에 해당되지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가족도. 그러면 그 일간별의 주의사항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그리고 대체적으로 내년 운세를 평점으로 대학에는 학점이 있지요. A 학점, B 학점, C 학점, 뭐 F 학점 이렇게 마찬가지로 평점으로도 평가를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단식 판단이기 때문에 사주명식 전체 8글자와 대운과 세운을 보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일간만 보고 판단하는 단식 판단이기 때문에 그냥 심심풀이로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괴념치 마시고 내가 을목일간인데 뭐가 안 좋다 이렇게 크게 개념치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일간만 봤을 때 신축년에 이것은 뭐 용신이라든가 희신이라든가 이것을 대입하지 않고 그냥 일간 특히 이제 12운성이라든가 단식 판단입니다. 간목일간은 직업 변화가 많은 해고 신축년이 그 다음에 건강 주의해야 되고 이제 사업을 오픈하려고 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간목일간 중. 그런데 실속은 다소 부실한 사람이 있고 실속에서 아주 좋은 사람이 그래서 기복이 큽니다. 간목일간에서 이제 사업을 오픈을 많이 하고 직장 변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평점은 A+. 대학생으로 말하면 장학생이지요. 그래서 일단 간목일간 자체는 내년에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이런 운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을목은 어떻습니까? 배우자 운이 다소 관성의 동태가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배우자가 다소 위축된다. 배우자의 사업이라든가 배우자의 직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우자 관계라든가 갈등 스프라스라든가 그 다음에 자식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은 식상의 을목일간의 식상이라든가 남자 같은 경우는 관성의 동태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배우자와 자식 걱정 그 외에는 재물은 좋습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도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평점은 C0 시들시들한 학점인데 대체적으로 재물은 투자운은 괜찮다. 다음에 병화일간 보겠습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를 주의하라. 을목은 투자하고 병화는 주의를 하라. 부기빈천이 역전된다. 병화일간 중에서 경자년과 반대 경자년의 병화일간 중에서 어려운 사람 내년에 좋아지고 올해 괜찮았던 사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라든가 여러 직업이라든가 사업 분야에서 올해 괜찮았던 분들은 내년은 다소 역전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일간은 사업에 유혹이 따를 겁니다. 물론 정화일간은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과 경금일간이 일간이 인묘가 되지요. 내년에. 자, 그래서 정화일간은 사업 유혹이 따르는데 현금이 다소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 건강 주의하고 주식 부동산 투자는 괜찮습니다. 일간만 인묘가 될 뿐이지 재성의 동태에는 튼실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은 주식 부동산 투자는 오케이. 왜? 정화일간은 축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화일간에 유금이 있거나 사화가 있으면 사유축 금국을 짜면은 정화일간이 어떻게 됩니까? 편제가 국을 이루지요. 이럴 때는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든가 외국 주식이라든가 금테크, 은테크까지 정화일간에 사화라든가 사주에 특히 유금이 있는 정유일주라든가 정화일간이 유금이 있는 경우는 내년에 유축금을 짜게 되면은 복권을 산다라든가 복권 당첨이라든가 횡재수가 있습니다. 횡재수. 근데 건강은 주의하라. 왜? 식상의 동태가 조금 이제 불리하니까. 다음에 무토로 갑니다. 자, 무토일간은 이제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직장 사업운도 있고 문서운도 좋습니다. 이사라든가 어떤 아파트 당첨이라든가. 그런데 무토일간이 부부부라 부부 갈등수와 구하지문 이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구설수가 따릅니다. 그 다음에 이성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성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A0 역시 내년의 운은 무토일간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운세다. 반면에 기토는 무토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죠. 재물은 유리한데 재물은
건강이 문제가 되고, 예, 왜? 지금 신축년에 기토라는 것은 지지로 내려가면 이게 축토지요. 천간의 기토는. 그래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위장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신장 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직업으로는 유리하고 자신감이 부족하지. 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기토라든가 정화라든가 경금은 일간이 인묘가 되기 때문에 다소 자신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그다음에 경금 일간은 건강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 아무래도 일간이 지금 인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인복은 있습니다. 인복은 있다. 인성의 동태는. 그다음에 직업은 다소 불안합니다. 경금 일간의 관성의 동태가 다소 불안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즉 오픈을 할 시기가 아니다. 경금은 사화가 장생이죠. 그래서 2025년도 최소한 경금은 내년에는 은인자중하고 내년 후년 인목이 올 때부터 서서히 꿈틀꿈틀 이 활개를 칠 수가 있습니다. B제로. 예. 왜? 일간이 인묘되지만 전체적인 운은 B제로 평점을 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국가 장학금은 받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신금으로 갑니다. 자, 임대업이라든가 문서운 쪽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 신축년에 이게 편인이 문서지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도 무난합니다. 경금에 비해서 무난합니다. 인복도 괜찮고 학문 공부 자격증. 이 신금은 마음 수행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잘못하면 매금이 되지요. 토생금이라든가 이 신금 일간 중에서 목이 약한 분들은 특히 내년에 학문 공부 자격증뿐만 아니라 마음 공부, 인성 공부, 사람 공부, 교양 공부 이 수행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평점은 C+. 자, 임수일간은 주식 부동산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안전 위주. 삼성전자라든가 SK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경우 이런 쪽으로 안전 주식은 좋은데 테마라든가 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수일간 중에서 교육, 유통, 상담 이렇게 정신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유리합니다. B제로, 평점 B제로, 무난하죠. 자, 마지막 개수일간은 명예는 상승하고 재물운은 하락을 합니다. 간성의 동태는 좋은데 재성의 동태가 불리하다. 배우자가 다소 불안하고 그 다음에 투자는 주의해야 됩니다.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투자, 이사라든가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투자 운에는 사기당하지 않도록 문서를 조심해야 됩니다. 평점은 C+. 자, 이상으로 이제 2021년 신축년에 우리나라의 국운과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죠.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용기 잃지 마시고 마음만은 늘 긍정의 마인드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심산원장의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